대형 병원에서 AI 위험 예측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모델이 중증 환자를 저위험으로 분류하는 오류가 반복해서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모델이 사용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AI는 진료비 기록 같은 반쪽짜리 지표만 활용했고 기저질환 같은 핵심 건강 정보는 아예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빠진 채 계산된 예측은 겉보기엔 정확해 보였지만 구조적으로 왜곡된 판단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나머지를 찾아내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해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이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PT를 활용해 데이터를 탐색하고 의미 있는 패턴을 도출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탐색 결과를 서론, 결과, 해석의 논리적 구조에 따라 보고서 형태로 구성하는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PT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언어로 분석 보고서를 완성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 단계적으로 배워왔습니다.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고 변수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초를 다졌고 GPT를 이용해 기술 통계와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를 요약했습니다. 또한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관계를 수치로 표현하였고 결과 보고서로 정리하는 과정을 실습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관광지 및 상권 정밀 기반 이용자 현황을 통하여 탐색적 분석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완성해 볼 예정입니다. 핵심은 탐색적 분석이라는 것이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질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탐색적 분석은 단순히 숫자를 정리하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절차가 아니라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패턴과 이상치, 관계의 단서를 발견하며 무슨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를 찾는 과정입니다. 탐색적 분석이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질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GPT가 제시하는 요약 통계나 그래프는 어디까지나 해석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일 뿐이며 그 자체가 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국 GPT가 제공하는 수치와 시각화는 해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결과를 어떻게 후속 분석 질문으로 전환하느냐가 탐색적 분석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함께 보겠습니다. 분석에 사용할 자료는 이전 수업에서도 사용했던 춘천시 관광지 및 상권 정밀 기반 이용자 실태 현황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춘천시 전역의 관광지, 음식점, 카페, 문화시설 등 약 5천여 개 지점의 이용자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업종과 위치 정보뿐 아니라 이용자 수, 남녀 비율, 연령대 비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가를 넘어 누가 어떤 장소를 이용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요 변수는 상호명, 업종, 이용자 수, 성별, 연령, 비율, 그리고 위치 정보인 위도, 경도, 읍면동, 날짜입니다. 이 변수들을 조합하면 업종별 이용 패턴이나 지역별 상권 중심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설정한 주제는 연령대 구성비에 따른 점포 이용자 수의 차이 분석입니다. 먼저 분석 대상은 음식, 숙박, 체험, 쇼핑, 기타 5개의 그룹 중에 음식 업종에 해당하는 점포입니다. 즉, 카페, 음식점,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점처럼 일상형 소비 중심 업종만 포함하였습니다. 분석 절차는 2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 통계 단계로 연령별 평균 이용자 수를 계산해 각 연령층이 어떤 업종을 주로 이용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관 분석 단계로
이용자 수와 연령대 비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며 특정 연령층이 점포 이용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탐색합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춘천 시내 주요 식음료 업종의 방문자 특성을 파악하고 소비 중심 연령층, 즉 실제 상권을 움직이는 핵심 연령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분석을 시작할 때 GPT에게 도시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계 전문가라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통계학을 처음 배우는 대학생에게 설명하듯 단계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GPT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 허용 조건을 포함하시면 GPT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한 수치 요약을 넘어서 데이터를 통해 누가 지역 상권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읽어낼 것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분석 주제를 실제 수행하기 위한 GPT 프롬프트의 예시입니다. 이 문장은 GPT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첨부한 CSV 파일을 분석하고자 합니다로 시작해 데이터와 폰트 파일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 GPT의 역할을 지정해주고 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면 먼저 물어보라는 문장을 포함해서 GPT가 데이터를 임의로 가정하지 않도록 분석 전에 사용자에게 확인하도록 유도합니다. 폰트 규정에 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폰트 파일 업로드와 설정을 명시하여 한글 그래프가 깨지지 않고 시각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분석 범위는 음식 업종으로 한정했습니다. 즉, 베이커리,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만 포함하고 그 외 업종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초점과 방식에서는 연령대, 구성비와 이용자 수 간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단계 끝에 핵심 해석을 두세 문장 정리하라고 요청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분석을 위한 GPT에게 요청할 단계별 탐색용 프롬프트 4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의 데이터 구조 파악입니다. GPT가 데이터의 열 이름과 변수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그중 연령대 관련 변수와 이용자 변수만 분석에 사용하도록 지정합니다. 업종은 베이커리,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으로 한정해 분석에 불필요한 업종을 제외하도록 합니다. 2단계는 기술 통계입니다. 이용자 수와 각 연령대 비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업종별로 연령대 평균 비율을 막대 그래프로 시각해달라고 합니다. 3단계는 산점도와 상감계수 탐색입니다. 이용자 수와 연령대 비율 간의 관계를 한 화면에 확인하고 각 그래프에 회기선을 추가하여 연령대별 패턴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도록 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업종별 세부 분석입니다. 베이커리,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업종을 각각 구분해 연령대 비율과 이용자 수 간의 관계를 비교하도록 지시합니다. GPT는 각 업종별 산점도와 회기선을 그리고 상관계수표를 함께 제시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 여러분들은 업종 유형에 따라 연령대별 이용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프롬프트 입력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GPT는 파일의 시트 이름과 주요 변수를 자동으로 인식했고 문자형 변수에는 상호명, 업종, 행정구역 정보가, 수치형 변수에는 이용자 수, 성비, 연령대 비율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프롬프트에 따라 음식점 업종만 필터링되어 베이커리,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행만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PT가 핵심 변수들을 방문 규모, 성별, 연령 구성, 세 그룹으로 정리해 이후 단계의 기술 통계와 상관 분석에 활용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2단계 기술 통계 프롬프트를 적용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결과가 GPT가 분석해준 결과입니다. 맨 왼쪽 편은 전체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 것으로 이용자의 변동 폭이 매우 크고 연령대별 평균 비율은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아래쪽 표는 업종별 연령대 평균 구성비입니다. 모든 업종에서 10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40대와 50대 이상의 비율은 가장 높습니다. 즉, 춘천 지역의 주요 식음료 업종은 중장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소비 구조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 결과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막대의 높이가 커지는 패턴이 뚜렷하며 특히 패스트푸드와 카페에서도 5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3단계 프롬프트의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5개 그래프는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연령대별로 구분되어 있고 빨간색 선은 각 관계의 추세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먼저 10대 비율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완만한 양의 관계를 보이면서 상관계수도 0.26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습니다. 즉, 10대 이용 비율이 높은 점포일수록 방문자 수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특히 30, 40대 비율이 높은 점포는 이용자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패턴을 보입니다. 50대 이상은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층 중심의 업종일수록 방문자 규모가 큰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업종별로 연령대 비율과 이용자 수의 관계를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연령대 비율과 이용자 수의 관계를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앞선 단계에서는 전체 업종을 하나로 묶어 연령대별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베이커리,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 4가지 업종으로 나누어 각 업종의 소비 연령대 특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산점도는 업종별 연령대 비율과 이용자 수의 관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0대 비율이 높을수록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은 이전과 유사하지만 그 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10대와 20대의 영향이 완만하게 나타나는 반면 패스트푸드 업종에서는 10대 비율이 높을수록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른쪽 상관계수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합니다. 패스트푸드는 10대, 20대, 30대 비율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대신 40대 이상에서는 0.64, 50대 이상에서는 0.76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즉, 춘천 지역의 패스트푸드점은 오히려 중장년층이 이용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베이커리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비 비중의 관계가 점차 강해지는 패턴이 확인이 됩니다. 먼저 10대 비율은 0.02로 사실상 관계가 없는 수준입니다. 20대 비율에서는 마이너스 0.6으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보이고 젊은 층의 이용 비중이 낮다는 점이 뚜렷합니다. 30대와 40대에서도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0.78로 전환되며 가장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50대 이상 비율이 높아질수록
베이커리 이용 수준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패턴은 베이커리가 전반적으로 고령층 중심의 소비가 두드러지는 업종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특히 50대 이상이 핵심 고객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전체 상관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종별로 세분화해 비교함으로써 소비 연령대의 업종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탐색적 분석에서는 이렇게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가 함께 움직인다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런 관계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변수가 이런 관계를 조절하거나 매개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종에서 50대 이상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면 이 업종의 특성이 고령층 선호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었는가, 지역의 특성, 가격 수준, 방문 목적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가와 같은 후속 질문을 자연스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단계에서는 누가 전체 시장을 주도하느냐 보다 어떤 업종이 어느 세대를 중심으로 소비를 이끄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종별 세분화 분석은 시장 전체의 평균값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세대별 소비 패턴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며 특정 업종이 어떤 연령층에 의해 성장하거나 제한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4단계 프롬프트의 결과 마지막 GPT가 작성한 해석 요약을 보겠습니다. 각 업종은 동일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방향성을 보였으며 그 차이를 통해 업종별 소비 구조의 특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먼저 베이커리와 패스트푸드 업종은 5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카페와 음식점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카페의 경우 연령대 전반에서 상관계 수가 낮게 나타나거나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지 않은 폭넓은 소비층을 가진 업종이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은 10대에게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만 20대와 40대에서는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로 전환되어 젊은 층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입니다. 이는 업종 자체의 특성, 매장의 위치, 가격대, 브랜드, 접근성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을 추가해서 살펴봐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지금까지 봐온 탐색적 분석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커리와 패스트푸드점에서 50대 이상의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가격 요인일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중심 매장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페와 음식점에서 젊은 층의 영향이 약한 이유도 메뉴의 특성이나 체류의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즉, 통계 결과를 단순히 숫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뒤에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 어떤 요인이 이런 패턴을 만들었는지를 스스로 추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상관이나 패턴은 사실 그 자체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50대 이상이 베이커리를 많이 찾는지, 왜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젊은 층의 영향력이 약한지, 이런 질문을 답하는 과정은 통계표가 자동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GPT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분석자의 핵심 역할입니다. 분석자는 통계 지표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업종의 성격, 연령대의 라이프 스타일, 지역의 특성 등 현실 세계의 다양한 요인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배경 추론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데이터는 단순한 결과가 아닌 정책적 의미나 실무적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탐색적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숫자가 말해주지 않은 맥락을 찾아내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에서 본 분석 결과를 실제 분석 보고서나 연구 보고서의 본문에 수록할 때 형태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앞 슬라이드가 분석 내용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요약을 요청한 것이었다면 내용을 보고서 내에 삽입할 수 있는 문장형으로 정리하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전체 내용을 문장형으로 요약한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지역 내 주요 업종에서 50대 이상이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점 이용이 크게 견인한 반면 카페나 음식점은 젊은 층 중심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는 핵심을 잘 정리해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탐색을 통해 이해해야 할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의 집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숫자에는 실제 사람의 행동, 선택, 취향, 이동, 구매 같은 현실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즉, 데이터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들은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형태입니다. 특정 업종에서 50대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면 그것은 단순한 비율 수치가 아니라 그 연령대가 어떤 공간을 선호하고 어떤 소비 방식에 익숙하며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적 단서입니다. 또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특정 업종에서의 비율이 떨어진다면 그 사실 역시 젊은 층의 접근성, 관심사, 라이프 스타일 같은 배경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GPT는 정답을 바로 말해주는 계산기 같은 도구가 아닙니다. GPT는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분석 방향이 달라지는 일종의 탐구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탐색적 분석에서는 질문을 한 번에 크게 던지는 것보다는 질문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나갈수록 GPT가 제공하는 분석의 질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요약을 요청하고 그 다음 특정 변수 간의 관계를 묻고 마지막으로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 요인을 탐색하도록 요청하면 GPT는 그 과정을 통해 분석 방향을 점점 정교하게 잡아갑니다. 즉, GPT의 질문의 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데이터 구조를 조금씩 다른 각도에 비춰주는 대화형 분석 도구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GPT가 정답을 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입니다. 질문이 명확해질수록 GPT 분석도 명확해지고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GPT 해석도 더 깊어집니다. 세 번째로 탐색적 분석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번 분석에서 연령대별 업종 이용 패턴을 알아봤다면 그 다음에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달라질까와 같은 새로운 질문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탐색적 분석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색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흐름과 패턴을 읽을 수 있습니다. 탐색적 분석은 단순히 변수 간의 상관관계나 그래프의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시간, 공간, 집단에 따라 어떤 흐름을 보이며 변화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과정입니다. 결국 데이터의 흐름과 패턴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래프를 해석하는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맥락과 움직임을 이해하는 사고의 과정이며 탐색적 분석을 통해 얻은 발견을 정책적 판단과 같은 실제 의사결정으로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위한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결과보다는 해석의 흐름에 집중하기입니다.
GPT는 데이터를 요약하는 데는 강하지만 그 결과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이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20대는 베이커리를 많이 이용한다가 아니라 이는 체험 중심의 소비 트렌드와 연관된다처럼 숫자 뒤에 맥락을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GPT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GPT는 분석의 방향을 잡아주는 훌륭한 초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문장 속에는 여러분만의 관찰, 해석, 논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AI가 쓴 글이 아니라 분석자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드러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GPT의 초안을 참고하여 핵심과 해석의 문장을 스스로 다듬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각 자료와 텍스트 해석을 반드시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프는 데이터를 한눈에 보여주는 시각적 근거이며 숫자와 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흐름과 패턴, 차이를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반면 텍스트는 시각적 근거를 바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주는 해석의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하면 GPT의 결과를 그대로 옮기는 데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해석이 살아있는 분석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즉, GPT는 여러분의 분석 파트너라는 점을 잊지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데이터를 탐색한다는 것이 단순한 숫자, 처리 작업이 아니라 숫자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내는 과정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GPT를 정답을 주는 도구로 보기보다는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 분석의 방향과 깊이가 달라지는 사고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탐색적 분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보고서는 결과 수치 나열이 아니라 관계와 맥락을 설명하는 해석 중심 구조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GPT는 분석 과정의 파트너이며 초안을 활용하더라도 의미와 해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